한동훈 이야기를 잠깐만 해봐야 돼요. 뭐 이게 약간 모자라든 아니든 이 국민의힘의 수장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 한동훈 볼 날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공식 선거운동이 목요일 날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끝나요. 공식 이분 그러니까 재밌는데. 공식 선거운동은 화요일까지죠. 그러니까 그렇죠. 딱 13일을 예, 채우는 예, 건데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은 사전투표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선거날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동훈을 보내는 선거이기도 하거든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일 때만 본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딱 임명됐을 때 우리가 느꼈던 이 아이폰 비번 얘를 보면서 한동훈은 본인 스스로나 한동훈 정도 레벨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쟤 똑똑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은근히 있어요. 있어. 네,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한동훈 그 인물 드립 안 나오고 한동훈이 내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는 기자들이 진력이 났다는 거야. 뭘 물어보면 뭐 대안을 낸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요? 답을 안 하잖아요. 이재명은요. 민주당은요. 민주당은요? 이지라고 자빠졌다. 한동훈 보내자. 한동훈 특집. 참 이런 것부터 한번 봐봐요. 한동훈이 종북 현수막 걸지 말라고 철회를 지시했다 그랬지. 근데 한동훈이 한강변에서 찾아가지고 종북 세력을 막고 죽더라도 서서 죽겠다 이지랄을 하고 있어. 앞뒤가 안 맞아. 아니 어떤 스마트한 정치인이 이 시대에 황교안 코스프레를 합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좀 그러니까 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내놓은 카드가 이제 종북 카드인데 저 현수막 걸지 말라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서울 지역에 나온 국민의힘 후보들이 얼마나 막았겠습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종북 타령하고 앉아 있냐고. 이거 보면서 생각난 게 곤충들이 죽을 때 서서 죽거든요. 파리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만든 명언이 있어. 간첩이면 신고해야지. 왜 정치적으로 저러고 신고해야지. 있어. 정북 세력을 막고 죽더라도 서서 죽겠다. 아니 막으려면 막으시던가 왜 또 죽기는. 본인이 무슨 요거 할 거야? 또 한동훈이 했던 말이 뒤에 한번 봐봐요.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국민의힘은 여의도 정치 아닙니까? 저 여의도 정치라는 의미는 약간 섬이라는 곳에서 약간 폐쇄된 정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이 이야기가 나온 거는 이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뭔가 그 정치를 워낙 모르다 보니까 그 내놓은 명분이 좀 뭔가 국민들 네.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그렇죠. 지금 윤석열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럼 민주당도 찬성하잖아. 민주당한테 오랜 수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지금 옛날에 무상급식 같은 것처럼 수도 이전도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실제로 세종에 가면은 국회 같은데 부지가 다 마련이 돼 있어서 가기만 하면 돼. 민주당 찬성이야. 그걸 뭐 뜬금없이 공약이라고 한대 그래요. 지들 공약 지키면 되지. 그때 정말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코미디 논리에 밀려가지고 이 세종시가 수도가 될 기회를 놓쳤잖아요, 사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아요. 서울이 지나치게 비대화돼 있고 지나치게 비대화되다 보니까 서울이 점점 더 살기도 힘들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그리고 국가는 균형 발전을 못하게 되고 지나치게 집중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적대국가 자기네들 말로 적대국가 북한하고 수도하고 거리가 50km가 안 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100여 년을 이어져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냥 이전한다는 게 아니고요.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고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수도권 분산 노력 이런 게 아니에요. 세종시로 국회나 뭐 옛날 같으면 청와대 옮겨가는 의미가 지방 분산 이런 것들이잖아요. 수도권 과밀화해서 이런 거잖아요. 국회를 이전시켜 놓고 서울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건 사실은 논리모순이에요. 그게. 미친 소리죠. 아니 멍청아. 그저 국회 그쪽 국회 그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녹지 만드는 게 그게 정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린벨트도 푸시겠다는 분이라. 그러니까 얘는 정치를 하나도 몰라요. 뭐 약속 안 지킨 적 있나요? 이렇게 너 약속 하나도 안 지켰어. 목련꽃 피드라.
지금 동네에 목련꽃이 아주 만발해 네. 있어. 그 목련꽃 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누구를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정변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정치적 콘텐츠나 마인드가. 아, 10분의 1이 기분 뭐예요? 나쁩니다. 그럼요. 한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내 속내가 있지. 나랑 비교하면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내 애기 매니얼 나왔는데 이런 취급받으려고 나왔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 느낌이 있잖아요. 한동훈은 좀 똑똑해 보이고 윤석열은 무식해 보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놈이야. 캐릭터만 다를 뿐이야. 정말. 아니 역시 유유상종이란 말이 틀리진 그렇죠. 않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듣도 보도 못한 동료 시민 이런 얘기 나오고 동료 시민. 야 어디 동료 시민 나 환장하겠네. 그래놓고 있잖아요. 저 동료 시민이라고 해놓고 쟤는 여의도에 가면 산업은행 이전 이게 반대 이슈가 있거든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부산으로. 이전한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산업은행 노조가 와가지고 막 한동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세 방해한다고 격리시켜 버리더라고. 입틀막도 닮았네. 그리고 사실 한동훈이가 뭐 자기 컨텐츠가 있습니까? 그냥 윤석열 따까리지. 지금은 딴 주머니 찼다 그러는데 저렇게 인사하는 놈 있어요? 저렇게 인사하는 놈도 없지만 저렇게 인사하는 거를 맞이하는 윤석열은 또 어깨를 툭툭 쳤죠.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여당의 대표를 그렇죠. 어깨를 툭툭 칩니까? 말도 안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원래 내 따까리야. 그런 거 같고요. 또 황상무, 이종섭 다 해결했다 얘기했잖아요. 저것 때문에 용산이 엄청 기분 나빴다고 자기 정치한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랬죠. 내가 마치 뭔가 건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 눈빛에 그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실력은 없는데 뭐랄까 욕심이 가득해 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총선 끝나면 유학 안 가고 국민에게 봉사할 것 이런 개소리 하고 있어. 얘 머릿속에 지금 대선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기 딴에는 눈 멋있게 뜬 걸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근데 사실 저 나이에 쌍꺼풀 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은데. 아니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 저기 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싶지는 않은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급한 게 그게 아닐 텐데. 오늘 한동훈이가 한 말입니다. 이재명 조국 이걸 섞어서 이조라고 하더만 이재명 조국 심판이 민생이래. 야, 나 환장하겠다 진짜. 저것도 윤석열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외교가 민생이라고 하면서 외교 나가가지고 다 말아먹었던 윤석열 보면 쟤네들은 민생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뭔지를 모르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당이 할 말이야? 그렇죠. 여당이 할 말이 아니죠. 대파를 한 달에 875원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까부시는 게 민생이지. 그렇죠. 그게 민생이죠. 이게 저거는 이게 국민의 맥락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옛날에 국민의힘 계열이 선거 질 것 같을 때마다 큰절한 퍼포먼스 했었잖아요. 큰절 미터. 현재 민생이나 경제가 안 좋다는 걸 인정하고 더 잘할게요 하면 보수층은 좀 더 나오는데요. 이게 맥락 없이 이재명 조국 심판이 민생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대파 파동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대파 875원 이거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대통령이 민생을 저렇게 모르니까 국가가 이 모양 아닙니까라고 했으면요. 제가 봤을 때는 대파 폭탄 안 됐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면서 이수정이 나와가지고 대파 한 뿌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오늘 아침에도 장 보고 왔는데요. 무슨 파가 875원입니까? 대통령실 주변이 그 모양이니까 지금 우리 민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바꿔가겠습니다 했으면 대파 폭탄 안 돼요. 그러면 대파가 오히려 자기네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로지 눈치를 보는 대상이 대통령이야. 국민을 보는 게 아니야. 대통령만 보고 대통령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는 짓이라고는 이런 거예요. 뭐 범죄자와 정복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런 건데 야 깨놓고 이야기해서 니들이 검사 아니면 다 범죄자야. 막 이 기준에서 말하는. 아니 그러면서 박근혜는 왜 만나러 가 그러면 어차 박근혜 중범죄자입니다. 거기다가 제 지금 뭐 조국 대표 털듯이 한동훈 집안을 털면 더 했으면 됐지 덜 할 집안 아니고요. 조국 대표 터는 거에 한 3분의 1만 털어도 더 엄청나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아마. 대표 마찬가지잖아요. 네.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어마어마한 수사를 했지만 뇌물 받은 증거 하나 찾지 못한 저 무능한 세력이
범죄자와 정북 세력 내가 말했잖아 동훈아 범죄자이거나 정북 세력이면 신고부터 하는 거야. 아 그리고 범죄자와 같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용산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무능한 검사 집단 그리고 아이폰 B번 27짜리. 아이폰 B번 그 27짜리로 대표되는 저 한동훈이가 무슨 뭐 범죄자와 정북 세력의 국회 장악을 막아달라 이런 거야 돼요.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를 대적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보다 더 신박한 걸 내놓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수 세력은 완전 달라졌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뭐 황교안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으니까 자기 컨텐츠가 없다는 건데 그 원인은 제가 설명을 했죠.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깜냥이 안 되는 뇌를 갖고 있어가지고 국가 건전재정 이야기하면서 마린 예산 깎아버리고 복지 예산 깎아버리고 문재인 케어 예산 깎아버리고 요 과정으로 가니까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21세기 이 시점에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 등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컨텐츠는 없고 굳이 말한다는 게 얘들은 정북 세력이에요 범죄 세력이에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한동훈 너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 이야기하자면 27자 있잖아요. 비밀번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라 머리 이거를 푸더 헤어도 하면 27자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보려고 뭐 아이 셋을 낳으면은 뭐 대학교를 보내주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국민들이 도대체 그 아이 셋은 어느 기준이냐라고 국민들이 한동훈이 내놓는 어떤 정책이라는 이름의 그 어떤 말장난 같은 거를 신뢰하지 않죠. 예. 자, 이야기도 여기까지. 야, 스피디하고 좋다. 김민현님 고맙습니다. 안양사람님 감사하고요. 김종욱님, 경주민주당 한영태 후보님 국힘 지지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새날 식구님들 경주 한영태 후보님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문제라니까. 씨. 이재명 대표 테러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죠. 우리나라 보수에는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말할 게 없으니까 주먹부터 나가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